안녕하십니까, 국장농지. 아, 작가동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안 됐습니다. 인차원 단계구만.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와서. 아니, 일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여기가 조용한 게 좋군요. 그럼. 국장농지, 전쟁 시기 부산에서 놈들의 변기창을 폭파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국장농지가 그 전투의 주인공이었다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선 폭탄 심지에 불을 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건 준엄한 시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바로 그 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를 감싸주고 또 조용히 사라진 동백꽃이라는 대호를 가진 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도 나는 그 참된 인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가동무, 그에 대해서 쓰십시오. 그때가 바로 1951년이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놈들이 새 작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산 탄약창에 화학폭탄을 대대적으로 실어들이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난 그때 전선에서 공병습격조에 있었는데 폭파 전문가로 이 습격조에 망라되었습니다. 조크도 처음이었고 조크 공작 방법이란 도옥이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험 있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은 든든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고향에서 딸애한테 불러주던 노래일세. 딸이요? 아니, 가족도 없다면서 웬 딸이 있습니까? 나라고 왜 가족이 없겠나? 내 고향 광주에 가면 우리가 살던 집이 있다네. 예? 아내와는 어릴 때부터 앞뒷집에 살았댔네. 그의 아버지는 외놈 감옥에서 돌아갔지. 괜찮은 여자였어. 그때 우리는 비밀 독서회에 들었댔는데 조직이 드러나는 통에 그만 고향을 뜨게 됐네. 누군가가 외놈 형사를 처단했거든. 그래서 5살 난 딸애를 친구 집에 맡겨놓고 서울로 올라왔지. 거기에서도 지명수배가 되는 통에 그만 아내와도 갈라지고 말았네. 살아있으면 딸애가 지금 18살이야.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못 봤어. 하지만 풍문을 들으니 부산 어디선가 조직의 임무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더구만. 부산이면 이번에 혹시 만날 수도 있겠구만요. 철없는 소리를. 냇물 굽이굽이 어디로 가나 넓고 넓은 저바다 품으러 가네 내 마음
어디로 가나 구름 넘어 그리운 장군 별님께 경찰이 날 내려놓게 안 되겠어. 어서. 날 내려놓으라고. 이러다간 다 죽어. 조상공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려놓으라는데도. 조상공지, 정신 차십시오. 예. 동철이, 동문 어떻게든 살아서 임무를 꼭 수행해달라고. 조상공지, 동철이, 우리 조를 안내하게 된 사람 있네. 시내에 들어가면 부산 세관을 찾아가 세관장 오춘덕을 만나게. 우리가 오길 기다릴 걸세. 접선하면은 담배곽을 잃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이런지 오래입니다. 대나무를 부각한 담배곽을. 암호가 교환되면 약속된 표식인 담배곽을 그에게 주게. 조상공지, 조상공지. 동철이, 어려운 길을 혼자 보내는구만. 죽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공지. 담배가게 여기 있네. 한 대 주게. 조상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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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공지. 이렇게 따라가면 나는 어떡합니까? 조상동지! 세관장님, 왜?
이걸 좀 자. 예. 세관장님, 이거 운전수가 징집되다 나니까 차가 없어서 창고 일이 야단입니다. 운전수를 인차 해결한다잖아. 당분간 구루마를 이용하라고. 구르마요? 세관장 오춘덕 씨죠? 예. 그렇소. 왜 그러? 담배과을 잃지 않았습니까? 난 잃은 지 오래돼요. 대나무를 부각한 담배곽을. 저쪽으로 갑시다. 기다렸습니다, 동무. 그러자 나도 교회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수다. 혼자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 하숙방을 하나 구해줄 테니 우선 발을 붙이시오. 가만, 운전할 줄 아오? 그럼 됐수다. 마침 운전수 자리가 하나 비었수다. 자, 인사개장한 대로 갑시다. 이름은 하민이라고 해주시오. 알겠수다. 특무대 200호실 대령님이십니까? 오춘덕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손님이...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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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춘덕이는 2달 전에 우리에게 전향한 사람이요. 그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 있었소. 그런데 그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순간에 없애버렸단 말이오. 그게 누구인 것 같소? 그는 오춘덕이의 변절을 이미 알고 있는 자요.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잡아야겠소. 수사과장은 어디 갔소? 김천서령은 살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오춘덕이와 최근에 접촉한 자들을 장악하라는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 알아낸 것이 있어? 예. 자주 접촉하는 자는 6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밀수업자들입니다. 그가 밀수업자들과 연기가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한 사람만은 새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요? 하민이라고 세관운전수입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왔는데 오춘덕이가 그를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지시시켜 주었다. 흥미있구만. 하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수가 침투된 자라고 해도 살인자는 아니오. 그가 만약 오춘덕의 변절을 알았다면 접근하지 않고 없애버렸을게요. 다른 그림자가 반드시 있어. 해금강 앞 정찰병을 밀고 하려던 변절자 오춘도기를 처단하였습니다. 지시를 바라. 동백고. 동백고답.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그를 보호하며 그의 임무 수행을 방조할 것. 단 그와의 접선은 오직 연락원을 통해서만 유지할 것. 해금가.
오랜 세관은 지금 밀수업자 신세에 앉은 사람이 있는 줄 아나? 우리 세관장 오춘독 씨도 수상한 사람이야. 그가 밀수업자들과 관계가 깊다는 걸 난 다 알고 있거든. 여기 일제 때부터 우영감 배라는 열알한 밀수단이 있었네. 홍콩까지 뻗어댔어. 나도 몇 번 만나봤는데. 괜히 혓바닥 고생을 시키지 마시오. 그런 일은 난 알고 싶지도 않수다. 아니 여보게 하민이. 이거 가는 길에 한참만 습적하면 다 알 조가 있다니까. 그럼 내가. 인사계장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 그분을 왜 만나는 겁니까? 전 세관에 서기로 왔어요. 서윤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기 2층으로 올라가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야, 곱구나. 하긴 여자랑 겉보기와 속보기가 다르니까. 그 우리 마누라만 하더라도 그게 살무사지 여자가 아니라니까. 여기 하민이. 여기에 또 나타났군. 잡기만 하면 당장 쏴 죽여야 돼. 예. 우린 일선에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이 반공전선에 서야지. 현상금이 문제인가? 아이고, 자, 이 아주머니 이거 밀지 마시구려. 다치겠수다원. 뭐야? 아이고 장교님 미안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미는 통에 그만. 그럼 수고하십시오. 보르장머리 없는 녀석. 망년이 같은 저식이라고. 응? 훈장. 훈장 내려라! 뭐야? 고장이요. 5분간 시간을 준다.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야, 빨리 해. 본 특별수사반은 대검찰청 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세관장의 피살과 밀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이 시각부터 일체 세관 내 질서와 행정 업무는 특별수사반의 지시에 복종한다. 위반자는 그 의도에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특별수사반 수석 대검찰청 검사 홍수란. 하민이! 여보게 하민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웬 수선이요? 큰일 났다니까. 자네를 취직시켜준 세관장이 살해됐다는만. 아니 살해되다니요? 글쎄 밤중에 집으로 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만. 그래서 지금 검찰청에 특별수사반이 내려왔어. 내려오자 바람으로 돌아가면서 그저 찰칵하더라니까. 아이고. 여보게 수석검사가 자네를 부르네. 잘못 걸리면 녹내 녹아. 자네 이렇겠나? 아바이나 조심하시오. 아바이와 밀수업자들이 친구가 아니오. 응? 검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검사님! 검사님! 수석검사님께서 기다립니다.
총장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임시로 세관장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밀수업자들이 내부 분쟁이죠. 예? 예, 우리가 옳게 본 것 같습니다. 난 어제 투서를 하나 받았는데 그들이 세관을 노린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모조리 잡아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이 하민이에요? 예, 북에서 왔다지. 어쨌든 좋아요. 당신은 세관장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앉아요. 듣건데 당신도 그 일당이라던데. 전 그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대신 돈을 바쳤지요. 예, 그건 좋고. 하지만 세관장이 죽기 직전에 그와 접촉한 자들에 대해서는 좀 캐봐야겠어요. 세관장을 알게 되었던 경위를 자세히 써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체 자동차 운행은 나의 지령하에서만 할 수 있어요.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검사님. 가만. 군대에 복만 일 있어요? 예, 어디서요? 해방 전에 일본 군대에 복무했습니다. 하민의 개인자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곧. 특무대 본부 206호실 수사과장입니까? 홍수란입니다. 여기로 좀 와주세요. 예, 곧. 문건에는 하민이가 작년결 월남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에서 온 피난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난민이 어떻게 큰 돈을 얻어서 세관장에게 찔러줄 수 있었을까요? 직업을 구하자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한 돈이면 취직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잘것없는 돈을 받는 운전수 자리를 택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인님은 정말 놀라운 여사입니다. 김춘 씨, 난 지금 예친구로서 당신의 조언을 바라고 있어요. 성명 하민, 본적지 평북도 곽산군 곽산읍, 1925년 10월 21일생. 군 치안대에 있다가 월남. 맞는가요? 생년월일을 내놓고는 맞는군요. 21일이 아니라 22일이죠? 아, 옳습니다. 22일입니다. 밀수 혐의자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그 수첩에 등록돼 있어요? 우린 그를 밀수 혐의자가 아니라 인민군 정찰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님이 추리한 사실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의 입직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그의 차가 고장을 구실로 단약창 주변에서 4분간 지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으로 보아 하민은 의심스러운 자입니다. 그럼 체포해야죠. 아직 체포할 근거는 못 됩니다.
그리고 오춘덕이를 쏜 것은 그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검사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놀라울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자를 유인하는 것이, 미군 첩보대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팔라스라는 첩자를 침투시킬 준비를 한다더군요. 당신들 일은 언제나 숨바꼭질 같더군요. 언제나 이렇게 믿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검사님. 잘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 여자 검사를 만난 이후 나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특무대 장교들까지 드나드는 것으로 보아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오춘도이가 왜 죽었으며 누가 죽였는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단 하나 믿고 왔던 그까지 없어지고 보니 족구 공작 경험이 없던 저로서는 정말 막연하더군요. 그래서 부대로 돌아갈 생각도 했댔습니다. 정말 나는 이때처럼 동지들이 그리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 차라리 폭탄을 안고 탄약창으로 돌입하여 대상물과 함께 자폭할지언정 절대로 혼자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그리하여 나는 언제나 행동할 준비를 갖추어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사나운 줄은 내 오이 모르랴. 벼랑길이 험난한 줄을 그 어찌 모르랴. 목숨 버려도 나 하나 행복은 버려도 기어이 가리라 이 한길 혁명의 한길. 지령이에요. 동네에 갔다 와야겠어요. 저녁에 가져오세요. 제가 기어드리지요. 괜찮습니다. 거짓 쓰지 말아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탄약청 주변에 나타나는 건 더욱 좋지 않고요. 하민 씨의 자동차 지령도 홍수란 검사가 직접 검토한답니다. 거짓 쓰지 말아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탄약창 주변에 나타나는 건 더욱 좋지 않고요. 하민 씨의 자동차 지령도 홍수란 검사가 직접 검토한답니다.
배고파서 그러는데 좀 태워주세요, 아저씨. 더는 물겠어요. 아저씨, 어디까지 가니? 동네 온천까지 가요. 타거라. 네. 고물차로구만요. 속도를 좀 내라요. 이거야 어디? 답답해서 가겠어요. 시간이 급한데. 재수없이 우리 차가 빵꾸가 나서 이거 생이네. 아야. 예, 내려. 동네까지 안 가요? 안 간다. 빨리 내려. 아저씨, 이름이 하민이죠? 원래 이름은 주동철. 그렇지 않아요? 해금강의 지시를 가지고 왔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요. 아저씨, 부산 세관장 어친도기를 찾아왔지요? 그자는 변절자예요. 그래서 동백꽃이 처단했어요. 아저씨는 몹시 위험했습니다. 아니, 동백꽃이라니. 이걸 아저씨에게 전하라더군요. 주동철 동무 앞. 동무가 처한 정형을 알고 있음. 모든 정황으로 보아 동무가 현 위치에서 공작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동백꽃의 방조를 받을 것. 그와의 직접 연계는 할 수 없음. 끝까지 임무를 수행할 것. 건투를 봐라. 해금강. 아저씨, 놈들이 아직도 화학폭탄 운반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동백꽃의 지시입니다.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탄약장 주변에 나타나지 말래요. 탄약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밀수업자들이 쓰던 지하 동굴을 찾아야 한대요. 그 동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다. 연락은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 넌 이름이 뭐냐? 진옥이에요, 유진옥. 유진옥. 그래. 넌 지금 어디서 뭘 하니? 난 거리에서 잡지와 책을 팔아요. 그래. 시장거리에서. 그 통에 책은 실컷 번답니다. 저런. 아마 아저씨는 군대니까 책보다는 청소기가 더 좋겠지요? 50m 밖에 병을 세워놓고 쏴봤어요. 아니, 난 쏴보지 못했다. 전문이 공병이니까. 그렇지만 폭파하는 기술은 부대에서 1등이었다. 그래요? 야, 나도 북반부 동무들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마음껏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네. 그래. 내가... 동백꽃. 과연 어떤 사람일까?
머리를 어디서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솜씨가 괜찮아요. 내 머리도 좀 해주겠어요? 그러지요, 검사님. 고마워요. 아바이. 아니, 얼굴엔 누가 그런 치장을 해줬어? 어울리는데요? 더러워서 퇴. 아, 나보고 밀수 행위를 한다나? 하느님이 내려다보네. 난 그런 걸 몰라. 악마 같은 놈. 그렇고 말고요. 아바이 마음이 깨끗하죠? 그건 내가 잘합니다. 자, 아바이. 내 오늘 한 통 내죠? 아니, 자네 오늘 시간이 좀 있나? 예. 저녁에 검사님 댁에 장작을 한차 치러 가면 됩니다. 참, 아바이. 검사가 열안하던데요? 도대체 어떤 집안 출신이기에 거기까지 올라갔어? 아버지는 해방전에 일본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다네. 변호사요? 응. 처음엔 아버지 속이 노릇을 하다가 법학을 공부했다나. 그 아마 아버지가 시킨 모양이야. 해방 후엔 변호사질을 하다가 검사로 됐다더군. 워낙 무서운 여자니까. 아, 그 먼 발치에서 봐도 막 소름이 끼치네. 에이. 자, 갑시다. 아니, 차를 안 타고 가나? 아니, 이 차가 무슨 택시라고. 그냥 갑시다. 아, 이거 썩겠네. 근데 자네 이거 웬 턱인가? 오늘이 우리 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여기서야 내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 또 있어야죠. 거만 말일세. 어려운 세월에 오래오래 살라고. 참, 아바이. 예. 밀수업자들을 잘 안다죠? 그럼 알고 말고 알아도 자상히 알지. 한 사람 소개해 주시오. 대간 드리죠. 어렵시오. 아, 이런 변 봤나? 아, 이거 잘못 쓰자니까 비틀더니. 그런 정도 거라면 아직도 실수다. 할 바에야 큼직하게 해야지. 내가 공연히 뇌물을 바치며 이 세관에 들어온 줄 아시오? 얼마큼 되나? 이거? 그럼 이거? 아이고, 아니 자네 하느님이 무섭지 않나? 아니요. 그러다가 천다이 가네. 전다운 요즘 10,000원이랍니다. 접수 안 한대요. 일이 잘 되면 한몫 장만해드리죠. 그런데 그 무슨 일인가? 한 40~50톤 가량의 물건을 배에서 내려 보관할 장사면 되겠수다. 아이고, 그렇게 큰 짐은 그 처음인걸. 그러다가 홍검사한테 걸린 날이면 영락없이 20년이 먹어. 걸리지 말아야죠. 그래, 하겠소 안 하겠소? 하지. 비밀은 지키시오. 걱정 말라고. 혼자 산다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남편과 헤어졌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난 몰랐군요. 검사님은요? 나의 가정에 대한 질문을 오래간만에 받는군요. 나 역시 혼자입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힘듭니다. 전쟁이니까요. 어려울 땐 찾아오세요. 도와드릴 테니. 참, 어제 운전수가 제 시간에 왔던가요? 네. 혹시 이상하게 생각되는 데가 없어요? 아니요. 전 주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어 보이던데. 잘못 보셨겠지요?
난 잘못 본 법이 없어요. 들어오세요. 장작을 치러 왔습니다, 검사님. 마당에 부르세요. 예. 위조 집회는 아니구만. 예. 그러니까 세관에 들어온 게 세관장을 끼고 한몫 보자는 것이었단 말이지. 그럼 그자도 단순한 협작꾼인가? 글쎄요. 알고 보니 스파이가 아니라 협작꾼이었다? 아, 글쎄요. 그런데 탄약창 주변엔 왜 나타났을까? 글쎄요. 그건 저 아까... 그자가 이상한 자라고 한 건 영감이 아닌가? 영감이 그 훈련 까진 이목박에다가 총알을 한타 쓰음 쳐박아도 글쎄요 하겠어. 어쨌든 그자에게선 다른 냄새가 나는데요. 무슨 냄새? 가수혁지 냄새지요. 모든 동작이 뭐가 나는걸요. 꾼처럼. 그래? 그건 흥미있어. 예. 그자를 확인하라고. 눈치채지 못하게. 그 춘덕이는 누가 쏴 죽였을까요? 됐어. 그런데 참여할 게 없어. 예. 하민이만 확정되면 그자도 찾아낼 수 있어. 알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책이에요. 30원이에요. 자요. 책 사세요. 한 권 주시오. 미국 잡지. 라이프도 있고 신문도 있어요. 새 책이에요. 고맙소. 안녕히 가세요. 사겠어요? 곱게 생기는 걸. 이래? 놀라기. 괜찮아. 장가. 그러지 말라고. 속내니까 더 고와지는 걸. 같이 놀자고. 어? 좋아. 기라. 아저씨, 가세요. 그러지 말아요. 어쩌려고 그래요? 어린 처녀에게 무슨 짓이오? 이마, 선장자들 몰라봐. 치라. 동백꽃이 몹시 노했어요. 그렇게 성이 난 것을 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뭐라더냐? 그렇게 우지가 약하다면 돌아가는 게 좋겠대요. 저 구공작이 처음이기에 공작 방법은 서툴러도 마음만은 강한 줄 알았는데 아저씨에겐 군인 자격이 없다면서 몹시 노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네가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걸 그가 알 수만 있다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게다. 나에게는 지금 내가 전사한 나의 모든 동지를 대신하고 있단 말이야.
난 그래서 아저씨, 다 알아요. 그만하세요. 군인도 인간이다. 진욱이한테도 어딘가 어머니가 있겠지. 어머니가 이 사실을 보셨더라면 나를 탓했을까? 아저씨, 이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지요. 아저씨를 질책하고 너여하니 그 덩배꽃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난 5살 때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무슨 고생인들 안 했겠어요.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거지 노릇도 했답니다. 몇 년 전에야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땐 우리가 뭐냐라는 것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머니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같이 있지 못한답니다. 언젠가 몹시 알았댔는데 아프니까 어머니 생각이 더 나더군요. 그래서 밤에 엄마를 찾아갔댔어요. 놀라시더군요. 웬일이냐? 넌 이곳에 오지 않게 돼 있지 않니? 그래서 엄마 아파서 그래. 조금만 엄마하고 있으려고 왔어. 난 아직까지 한 번도 엄마하고 자본 적이 없지 않아. 그랬더니 그렇게도 강인하시던 어머니가 불새 눈물이 글썽해지더니 나를 껴안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진호가 제발 앓지만 말아라. 그럼 엄만 못 견딘다. 너 없이는 엄만 못 살아.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울어보자꾸나. 진우가 내가 잘못했다고 어머니에게 전해라. 난 가겠다. 동백꽃에 지시를 다오. 아저씨, 가만. 아니, 이게 뭐냐? 난 이럴 시간이 없다. 아저씨,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아저씨 생일이래요. 아니, 이게 동백꽃의 짓이에요. 고향에 계시면 아주머니가 더 잘 차려드리겠지만 이쪽 구에선 동지들은 우리가 대신해야 한다면서 나보고 술을 부어드리랬어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저씨. 고맙다. 아저씨, 내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아저씨 생일을 축하해서
너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어머니에게서요. 아버지가 즐기던 노래라더군요. 아버지가 고향이 어디냐? 광주예요. 아버지 이름이 유철이지.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내가 우리 조상 농지의 딸이었구나. 저상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네? 난 너희 아버지와 갈라졌다. 지금 잘 있다던. 야,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처음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들을 몰랐더라면 그렇게 괴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동백꽃이 누구인지 아직 알 수도 없었고 알아서도 안 되는 준엄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에게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생각되던 동백꽃이 사랑과 괴로움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뜨거운 심정을 지닌 가장 가까운 벗으로서 몸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두루 알아봤는데 몇 군데 있더군. 야, 난 그 어쩐지 겁이 나네 그려.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 좋수다. 그럼 그만두시오. 왜 그러나? 성미도. 자, 이게 다요? 응. 일제 때 우룡간패에서 쓰던 동굴 같은 게 있다던데. 동굴? 그 탄약창 밑으로 통하는. 바로 그건 말이오. 그건 저 우영감내 열라고 하는 번개가. 아니, 저 그놈은. 번개? 동백꽃 앞 우룡간패에 연락원이던 번개라는 청년이 지하 통로에 위치를 한다는 정보가 있음. 감히. 이거 비 맞으면서 뛰어왔더니 막 떨립니다. 술이 좀 없습니까? 예. 그래, 만났나? 제 거가 틀림없세다. 인민군 정찰병입니다. 탄약창 밑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는 있나? 그 일제 때 우영감내가 거기다 아편을 숨겨두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세관과 경찰이 찾다가 끝내 못 찾았지요. 그 아마 안다면 연락원이던 번개 그 녀석이 잘 알 겁니다. 번개? 예, 형무소에서 경비병을 죽이고 뛴 자 말인가? 바로 그 자회다. 검사님 방에 대라. 안녕하십니까. 김춘입니다. 깊은 밤에 미안합니다.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어서 도종한 번개를 찾았는가요? 수사 중인데요. 특무대에서 관심하는 걸 보니 그도 일반 범죄자가 아닌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가 옛날 그 배에서 쓰던 비밀 창고 위치를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기에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그자를 체포하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안녕히. (39번) 최 형사예요? 번개를 빨리 잡아야겠어요. 특무대보다 먼저요. 그러세요.
김춘희가 죽었단 말이지. 이 유령 같은 인물을 어디서 찾아야 하오? 어? 왜 대답이 없어? 왜? 혹시 하민이가 아닐까요? 아니요. 하민이는 그 시각 자기의 하숙집에 있었어. 오춘덕이를 살해한 그자요. 오춘덕이도 김춘희도 그 무엇인가 중요한 정보를 받는 순간 암살당했단 말이오. 이것은 그 유령이 우리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야. 대령님, 그 유령은 역시 하민과 연결된 자가 분명합니다. 김춘과 소독칠은 하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작했습니다. 이 암살 사건은 하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첩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하민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세관석이 서윤정입니다. 또 하민은 거리에서 책을 파는 소녀에게서 자주 잡지를 사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가 무슨 인텔이라고 책을 자주 보겠어. 서윤정이와 그 계집애를 감시마에 넣으시오. 형사님, 전 그런 길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모른단 말이지. 아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뗐나? 그럼 좋아. 손을 이리 내놔. 형사님, 전 정말 손을 이리 내놔. 형사님, 검사님, 전 정말 제발 못 되겠어? 검사님, 저 사람을 막 다루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는 특무대 첩자입니다. 당신은 아마 심장이 약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나가세요.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벌써 그럴 게지. 어느 날 나는 적들이 탄약창에 대한 화학폭탄 반입을 끝내고 첫 군용열차를 전선으로 곧 출발시킨다는 동백꽃의 비상신호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동백꽃의 지시를 받은 진옥이도 특무대의 수색을 피하여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일시로 물러갔던 위기는 또다시 닥쳐왔습니다. 번개를 찾던 나는 역시 그를 추격하고 있는 여검사의 부하들과 충돌할 뻔도 하였습니다. 또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탄약창 밑으로 통하는 하수도라도 찾으려고 밤마다 진옥이와 함께 부산 시내의 모든 지하도를 헤매다녔습니다. 진옥아, 좀 쉬었다 가자. 괜찮아요. 가자요. 좀 쉬자는데 며칠 밤 새웠더니 못 견디겠다. 한 가지 물어도 좋아요. 물어보려봐.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같이 오셨다가 전사하신 그분이지요? 전 그날 밤 아저씨 눈에 거인 눈물을 보았어요. 사실이지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후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소식을 알면 어머니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알겠다. 고마워요. 가자요. 지나간 지 30분가량 됐다.
진호가, 넌 나가거라. 아저씨요. 난 좀 더 가봐야겠다.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 여기가 틀림없어. 그럼 나도 같이 가겠어요. 진호가, 전 아저씨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가자요. 진호가, 저쪽으로. 올라라. 적들의 아저씨, 나오지 마세요. 잘 싸워주세요. 진호가. 검사님, 최영사입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무대가 선솔선 같습니다. 속혀가 주십시오. 어머니. 데이비, 왜 생포 못했어요? 왜? 죽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건 말이에요.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미처 선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미군 방첩대에서는 우리를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우리 보고 작전에서 손을 떼달라는 게요. 이제는 하민을 놔둘 필요가 없어. 책파는 처녀가 죽어버린 지금에 와서 그 유령을 잡을 수 있는 선은 완전히 끊어졌어. 어쨌든 매우 유감이요. 그 처녀 혼자가 아니라지. 예,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자가 하민인 것 같소. 그 시각에 그는 집에 없었어. 그렇습니다. 대령님, 검찰에서도 오늘 경찰 기동대를 보냈습니다. 뭐 때문에? 홍순환 검사는 하민을 우와 연결된 대규모의 밀수 혐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어젯밤에 벌어진 전투는 훈련된 자의 솜씨요. 그 어떤 밀수업자들도 그렇게는 못하. 그 여자가 잘못 본 게. 홍 검사는 지금까지 실수해 본 적이 없는 노련한 검사입니다.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난 일정 때부터 그를 알고 있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하민을 체포하시오. 미군 측보다 먼저 손을 씁시다. 검사님,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세관장의 살인 범인을 밀수단 관련자들 속에서 찾긴 힘들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투서는 우리 사업을 혼돈... 그 투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난 혐의자를 찾았습니다. 최 형사, 예, 보고하세요. 우린 하민이를 오춘덕 살해 사건의 혐의자로 봅니다. 지금 특무대와 미군 CIC에서는 팔라스라는 접자를 이용해서 그를 체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민을 이곳에 파견된 붉은 정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 그가 식당에서 조독칠에게 한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자는 50톤가량의 밀수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는 자기 연락원인 한 처녀와 함께 그 밀수품 보관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하수도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이상 인정 그를 체포합시다. 체포영장에 수표해 주십시오. 기동대를 준비시키세요. 놔둬요. 하민 씨, 어제 죽은 그 소녀를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린 방조자까지 이뤘으니 가슴이 아플 거예요. 나도 한 여성으로서 그 애가 불쌍하더군요. 당신이야 무슨 여성이요? 그럼 당신 생각엔 내가 뭐예요? 모르겠어. 여성이라면 사랑을 하고 일을 하고 어머니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죠. 당신이 그걸 압니까? 그걸 모르니 어머니의 슬픔도 모를 테죠. 당신은 이 지방 속담을 알아요? 악담도 알죠. 어떤 악담이에요? 그건 너무 거칠어서 여성들 앞에서는 좀... 당신은 방금 나를 여성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검사님, 뭐예요? 검사님, 하민이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좀 늦었어요, 종이. 이자는 내 노획물입니다.
대령님은 이자가 밀수업자가 아니라 붉은 스파이라고 합니다. 알아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3일 후에 넘겨줄 테니 걱정 말라고 대령에게 전하세요. 가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걸려들었어, 형님? 아이고, 어쨌든 좋구만. 심심치 않게 돼서. 그래, 군대도 비자요? 에? 아, 말 좀 하구려. 다 사구만. 내가? 여보, 죽어서 조상들과 만나기 전에 살아서 하고 싶은 말이야 다 하고 가야지. 여기가 처음인 모양이고. 하지만 너무 우려할 건 없시다. 참, 내 요술할 테니 보겠소? 난 원래 흥성공마단의 요술사이다. 자, 막이 열렸습니다. 어때? 이젠 모든 것이 파탄이다. 저 악독한 여자의 손에서 빠지기 전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지 않는가. 동백꽃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 봤죠? 자, 뭘 말인가? 자, 이런. 에이. 자, 그럼 관중의 요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휙. 번개! 번개? 조용하지 못하겠어? 예, 알겠습니다, 각하. 당국의 탄압에 의해서 극장문은 닫습니다. 자네가 번개인가? 물론 나지 누구겠어. 그렇댔구만. 아니, 나를 어떻게? 알지. 헌데 이제 늦었어. 밖에서만 만났대서도. 자네 여긴 어떻게 들어왔나? 예, 여기 검찰에 홍순환이라는 여자 악마가 있었죠. 그 여자한테 걸렸다. 한 놈이 부는 통에. 무슨 죄가 있었던 모양이구만. 죄? 에이, 당신 다 말했어. 에이, 참는다. 난 이놈의 세상에다 내식의 전쟁을 선포할 사람이오. 이럴 것은 뭔지, 얻을 것은 전세계. 이런 말을 알긴 하오? 이럴 것은 먼지가 아니라 졸소요. 난 먼지도 없는 사람이오. 부모도 없고. 다만 내겐 앓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감옥에서 뛰쳐나와 보니 편지를 써놓고 혼자 굶어 죽었고 죽어서 엄마를 따라간다고. 이게 내 죄요. 바보. 누가 말이오? 자네 말세. 뭐? 그래. 불쌍하게 죽은 동생의 복수할 생각은 못하고 오리공대 노릇을 하다니. 그 어린 게 이 사실을 한다면 땅속에서 눈을 감지 못할 걸세. 부끄럽지도 않아. 내 혼자서 어떻게 복수를 한단 말이오? 왜 혼자겠나? 지금 우리 조국은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전쟁. 당신 저쪽에서 왔어? 그런데 늦었다는 건 뭐요? 옛날에 우룡간패에서 쓰던 지하 통로를 한다지. 알죠.
어떻게 됐어요? 본부에서는 하민을 탈취할 우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홍수란이가 3일 후에 그를 퉁무대로 넘긴답니다. 그 뒤에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예. 그 형사가 아무래도 눈치를 챈 모양이에요. 예. 주의하세요. 예. 탈출할 준비를 할 것, 탈출 후 이어 연락함으로 갈 것, 동백꽃. 둘 다 나와. 왜 수갑을 채우지 않았어요? 신문이 끝나면 즉시 특무대 넘길 중범들이라는 걸 몰라요? 특무대로는 3일 후에 넘긴다기에 오늘 넘깁니다. 자, 이걸 채워요. 나가세요. 경찰들이 때리던가요? 특무대 가면 여기서 입을 담은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번개도 탄약창 밑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불지 않고는 못 빼겨. 나예요. 특무대에서 왔어요? 들어보내요. 저 검사님, 나 물 좀. 검사님, 세관석이 서윤재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타자기에서 전화 도청기를. 당장 수사 포출하세요. 놓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빨리 타! 가자! 뭐야? 왜? 응? 번개, 이쪽으로! 탈출했습니다. 빨리. 탄약창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에 있나? 바로 여기요. 그런데 돌로 메웠어. 고맙네. 자네 진짜 이름이 뭔가? 정영식이요. 정영식. 그런데 그건 왜 묻어?
우린 죽음의 고비를 함께 헤치고 나온 보시 아닌가. 자, 여기서 좀 기다리게. 임무를 수행하면 변장하고 39열차를 탈 것. 그때까지 오모하겠음. 본계를 영도다리 밑으로 보낼 것. 철도역에서 동물을 직접 발해오려고 함. 동백꽃.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인젠 작별을 해야겠네. 이 길로 영도다리 밑으로 가보게. 기다린 사람 있을 걸세.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영식이,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본계가 되라고. 자, 예. 아니,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영식이, 거긴 같이 갈 데가 못 돼. 자네가 준 약도면 나 혼자 갈 수 있네. 자, 잘 가라오. 그럼 몸 조심하시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갑시다. 이젠 다 됐어. 다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멘씨. 내가 CIC에서 파견된 팔라스다. 난 이 안에 게리라들이 몇 명 있는가 했더니 혼자로구만. 그럴 줄 알았으면 거리에서 잡을 걸. 끝내 자기 공장망을 내보이지 않는군요. 하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아직까지 체포하지 않았지만 탄약창은 눈여기만 하는군요. 할 수 없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탐정이니까. 자, 돌아서
조상농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주머니와 진욱이가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 곧 욕으로 가서 아주머니를 만나렵니다. 준엄한 족후의 밤길에서 언제나 서리 없이 나를 감싸주던 잊지 못할 그 동백꽃을. 손님. 육호실 손님이시죠? 예, 검사님이 전하는 겁니다. 동지, 부디 잘 가세요. 동백꽃. 얼마나 훌륭한 여성인가. 조동지는 자기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 잃었다. 그러나 이것이 조국을 위한 길길인데 저 여성은 앞으로도 웃으며 구람없이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동백꽃. 나는 이 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조국이 통일되는 날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그런데 그 동지가 어떻게 검사의 직무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까? 저도
돌아온 후에야 그 사연을 알았습니다. 독소의 사건으로 남편과 헤어져 일본에 피해간 그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친구인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아주 양심적인 인사였죠. 진옥이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홍수라이란 죽은 자기 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같이 살았더군요. 그때로부터 세상에서는 그를 그 변호사의 딸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양아버지가 그에게 법학을 공부시켜준 모양이구만요. 예,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변호사 일을 시작했답니다. 변호에서 논리가 정연하고 빈틈이 없는 여자여서 소문이 높았습니다. 괴뢰법계에서는 그의 명성을 듣고 검사로 초청했죠. 하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의 내력을 잘 아는 한 혁명가가 조국의 부탁을 안고 그를 찾아왔답니다. 적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을 위해서 검사 일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홍수라는 자식이 없이 죽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옥이를 찾은 후에도 그를 딸이라고 부를 수 없었답니다. 정말 세상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혁명가정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 가정이야말로 명예도 개인의 행복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묵묵히 조국에 바친 참된 인간들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들처럼 사는 게 중요하죠. 그들처럼. 조무들의 붉은 피오리 준엄한 길이라네. 성스러운 맹세를 다진 영광의 길이라네. 내가 앞을 막아도 소란풍 휘몰아쳐도 웃으며 가리라 이 한길 혁명의 한길. 이 세상에 끝에 안 돼도 신명은 오직 하나. 한순간을 산나하여도 소원은 오직 하나. 빛나는 삶을 바치어 찬란한 꿈을 바치어 영원히 가리라 이 한길